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무기력하거나 에너지도 없이 소화도 안 되고 브레인 포그가 생기거나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이거 혹시 공황장애 아닌가 아니면 뭐 한 살 더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자율신경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원인, 두 번째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원인에서 출발하는 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 관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고 또 뭘 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자율신경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 그리고 요가 명상 등을 공부하면서 먼저 이 디테일한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함의를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해요.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이 알거나 모르는 사이에 자율신경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율신경은 사실 치료를 받아도 재발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율신경에 있어서 건강한 자율신경을 가질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게 생활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한번 했다고 해서 관리 안 하면 다시 요요가 오잖아요. 저도 3개월간 10kg를 뺀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식단을 생활화했고 또 운동을 생활화한 습관 자체를 아예 바꿨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대한 어떤 변화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딱 따놓으면 그 뒤로 꾸준히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유지되는 거잖아요. 자율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기반을 마련해야 될까 그 얘기를 이제 해볼 겁니다. 먼저 이 주제에 관해서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기반이에요. 즉, 내 신체의 환경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우리의 신경계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척추입니다. 이 척추, 건강한 척추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자율신경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척추를 봐야 하냐면요. 우리 신경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 구조를. 신경계는 가장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이고요. 말초신경계는 그 신경 중추에서 장기나 조직까지 퍼져 있는 연결되는 분포되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줄기인 거고 말초신경계는 가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초신경계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자율신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은 나무 가지 중에서도 일부인 거죠. 결국 이 가지들이 빠져나오는 이 곳이 바로 이 척추, 중추신경이 위치한 척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척추가 자율신경에 있어서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식물에서 줄기가 병들었는데 가지가 건강할 수 있나요? 물론 가지가 병들어도 줄기가 건강할 수는 있지만 이 신경 다발이 출발하는 척추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자율신경이 회복되는 토대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잖아요. 보통 이 자율신경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론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해부학적으로도 보면은 교감신경이 이 교감신경 줄기가 척추 바로 앞과 옆을 따라서 이렇게 사슬처럼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척추 주변 근육이 굉장히 딱딱하게 경직돼 있거나 정렬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신경한테도 미세한 자극과 압박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상 자세가 무너져 있으니까 항상 긴장 상태로 놓여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핵심인 미주신경, 이 미주신경이 뇌간에서 시작해서 경추, 흉추를 타고 복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북목이 되거나 목의 정렬이 무너지면은 이 미주신경 경로 자체에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쏠린 목 자체가 목 긴장도를 올리고 미주신경 경로를 압박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가슴 흉추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호흡할 때 이 횡격막 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거든요. 공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작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미주신경의 활성도가 낮아질 수 있고 또 척추 정렬과 골반 기울기가 전반적인 자율신경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율신경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이 자세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자세, W 자세. 이 자세가 사실은 건강한 척추와 흉추를 만드는 자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로 척추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동작 하나로 척추가 건강해진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직관적으로 딱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 자세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척추를 건강하게 하려면 사실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회원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등이 굳어 있어요. 헬스를 하는 분,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근육을 만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조금 흥분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이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거는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등이 무너지는 거에 있어서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러면 적어도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그 시간을 들여서 되겠지라고 기대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정말 몇 번 해보시고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전 현장에서 안타깝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직접 현장에서 티칭을 하면서 목과 어깨나 등이 많이 앞으로 굽어있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소화라던가 호흡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무기력하다던가 눈의 초점도 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신체적인 인지도 굉장히 떨어지시죠. 네, 제가 뭔가 티칭 큐잉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냥 모르고 내 몸을 자기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등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등 근육이 많아도 등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게 건강한 척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등 면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은 건강한 등은 반액 방구 상태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은 액체이고 반은 고체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 근력, 당연히 근육도 필요하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유연성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척수 신경의 흐름의 통로에 있어서. 그래서 이 헬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저도 정말 좋아했지만, 헬스의 목적은 근력을 만들고 또 근육을 키우고 몸을 예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건강한 등을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력도 있으면서 유연함도 갖출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운동이 요가예요. 사실상 그 자율신경에 가장 좋은 운동은 요가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가라고 해서 다 같은 요가가 아니거든요. 어떤 요가는 근력을 키우는 데만 치중한 요가도 있고, 어떤 요가는 너무 유연성만 늘리는 데 집중한 요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학원도 있고, 어떤 곳은 또 뭔가 좀 힌두교적인 그런 상징물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가도 있어요. 제가 아직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한때 웨이트 트레이닝과 크로스핏 박스도 3년 넘게 다닐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 트레이닝, 근력 운동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10년 넘게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이 얼마나 재밌는지도 알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또 이게 또 부족한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움직이는 휴식 프로그램은 그 근력과 유연성 이 두 가지를 당연히 굉장히 고려해서 만들어요. 등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도 또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반액 방구 상태의 건강한 척추를 정렬을 찾아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운동이라는 건요, 사실 여러분 어떤 특수한 그 근육을 타겟팅을 목적으로 할 때 운동 한 가지만 해주시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벅지를 좀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허벅지 근육 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할 때보다 뭐 런지라던가 아니면 뭐 데드리프트라던가 월볼샷이라던가 이런 걸 같이 해줄 때 더 똑똑한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척추를 회복하고 싶다면 이 자세, W 자세 하나만으로 절대 원하는 만큼의 건강한 척추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척추에 좋은 몸의 운동이나 움직임들을 찾아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죠.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나는 생업으로도 이미 바쁘고 바쁜 현대인분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찾아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탁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휴식한테. 이거를 월 얼마 정도만 지불을 하시면, 그리고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제가 링크 보내드리면 그 링크 딱 들어가서 따라하고,
그럼 실시간으로 움직임 가르쳐주고 교정해드리고 움직임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교정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사실 여러 군데서 정말 일을 해봤지만 비용 대비해서 이만한 거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걸 다 고려하면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 정말 개인적으로 이만한 가성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9년, 10년 동안 7,000회가 넘는 웰니스 클래스를 진행해 왔어요. 야외 웰니스 이벤트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시즌별 테마별로 뭐 기획해가지고 운영을 해왔거나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세계에서 만든 프리미엄 피트니스에서 대표 강사를 했거나 삼성증권 같은 대기업 본사라던가 공공기관 같은 다양한 기업에서도 웰니스 프로그램, 기업 웰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게다가 정부 지원금 받아서 명상 앱을 창업한 경험도 있고 현재는 해외에서 700만 유저를 갖고 있는 정신건강 애플리케이션 아우라에 한국인 마음챙김 코치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 움직이는 휴식 유튜브 채널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에서 줌 강의를 통해 누구나 쉽게 요가나 명상, 웰니스 문화 컨텐츠를 접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요가의 장점, 뭐 유연성이거나 아니면 뭐 예쁜 몸을 만든다거나 체형 교정이나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서는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휴식은 뭘까라는 거를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 왔어요. 요가 명상 강사로서 티칭하는 거는 기본이고 뭐 상담 심리학, 마음챙김, 비폭력 대화, 그러다가 뇌과학을 공부했고 요즘에는 소마틱스에도 관심이 생겨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뭐 몸을 만드는 운동센터나 요가원들도 당연히 많이 있지만 이런 전인적인 관점에서 웰니스를 고민하는 곳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살을 빼거나 몸을 만드는 것 그 이상으로 현대인의 삶에 진짜 휴식이 되는 이 웰니스 프로그램, 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아무리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신경이 흐르는 척추의 건강을 확보했다고 해도 이 심리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혀 이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는 이 원인 때문에 자율신경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얘기였어요. 그거는 바로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 혹은 트라우마 혹은 완벽주의 어떤 강박이라던가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던가 추진력, 너무 과도한 추진력 혹은 불안 이런 게 자율신경이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어린 시절에 내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보냈다, 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불우했다, 뭐 당연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80년대생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이혼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제 성향 자체가 되게 불안도가 높은 성향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자율신경이 사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불안이 높은 사람은 이 성격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도가 훨씬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감신경 자체가 외부의 스트레스나 외부의 어떤 요소에 반응하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자체가 나에게 위협이 되니까 이때 이제 flight or fight,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울지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흥분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이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도망가거나 싸우는데 필요한 우리 생리적인 반응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동공도 확장되고 막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근육도 긴장되는 거죠. 근육 빨리 써야 되니까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 좀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또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소에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보다 교감신경 활성화가 훨씬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교감신경만 너무 우세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아시다시피 이게 실제로 한국이 그 불안도라던가 자살률이라던가 뭐 우울 척도라던가 이런 게 좀 꽤 높은 편이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지쳐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겠죠?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 보자면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 한국인들이 자율신경 문제가 훨씬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또 심리상담 2년 넘게 받았었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심리상담사가 되려고 2년 동안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정말로 대중적으로 봤을 때 돈 안 들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문턱이 낮고 이런 것 중에 정신적인 걸 어떤 관리해주는 도구? 툴? 교감신경 흥분도를 낮춰주는 정말 좋은 도구.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부 지원까지 받으면서 사업계획서 쓰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을 진행하면서 명상 앱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제가 되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명상에. 근데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걸 알면서도 혼자 하기 절대 쉽지 않거든요. 워낙에 현대인들이 바쁜 삶을 사고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광고들이나 뭐 주변의 자극들. 그래서 제가 막 아침마다 명상 크루 만들어서 막 온라인으로 명상 진행해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장 좋은 건 이 운동에 접목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 웰니스 클래스에 명상을 포함을 시키고 움직임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요가원이나 운동하는 것이 이걸 염두에 하면서 클래스를 진행하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명상도 좀 사이비스러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명상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을 좀 이 명상이란 수단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 착취한다거나 종교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고가의 몇 천만 원짜리 코칭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제가 업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종종 봤어요.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명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움직이는 휴식은 이 심리학과 뇌과학에 근거한 명상을 바탕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친 자율신경의 스위치를 꺼주는 과학적인 명상과 그리고 움직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주일에 2회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40분씩 진행을 하는데 되게 편해요. 딱 참여하고 나면 사실 40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되게 빨리 가요. 링크를 그냥 한 번 딱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끝나면 뭔가 되게 편안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이 쌓이게 되면은 점점 더 내 자율신경이 좋아지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물론 이 프로그램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집에서 혼자 얼마든지 실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해보시다가 아 이거 좀 혼자 어렵겠는데 라고 하시면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있고요. 클래스 신청 관련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저랑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고정 링크 가시면 저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궁금하신 내용이랑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전화로 연락을 드리던가 아니면 톡으로 답변을 드리던가 할게요. 일단은 지금 선착순 20분만 받고 있어가지고 아직 클래스가 별로 없거든요. 화, 목에 하나씩밖에 안 열려 있어서요. 입금 완료를 기준으로 선착순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더 듣고 싶어요. 다른 요일과 다른 시간에 듣고 싶어요 하시면 제가 클래스 추가로 오픈을 할 거거든요. 점점. 고정 댓글에 링크에 가시면은 거기도 구글 폼이 있어요. 어떤 요일, 어떤 시간이 좋으신지 적으실 수 있도록 구글 폼이 있으니까요. 거기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클래스를 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움직이는 휴식의 포도코치였습니다.